자, 안녕하세요. R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요. 자, 두 가지 동영상 클립으로 제작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데이터 처리라는 주제로 7장에서 deploy R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하는 걸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deploy R을 이용해서요, 데이터를 좀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그래프로 그리는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기본적인 R의 함수들은 우리가 이미 6장에서 함수를 얘기하면서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ggplot2라고 하는 아주 편리하고 강력한 그래프를 그리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8장에 나오는 데이터 시각화는 ggplot2라는 걸 사용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크게 보면 좀 이따가 이제 디테일한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림을 그리기 위한 틀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세부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여기 뭐 산점도,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뭐 파이 차트, 선, 점, 뭐 텍스트 위치 조정, 상자 그림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ggplot2를 이용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 첫 번째 클립에서는요, 이 산점도와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볼 거고, 그와 함께 여러 가지 틀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세부 조정을 하는 몇 가지 옵션들을 같이 섞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ggplot2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미 6장에서요, 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플롯 함수, 페어즈 함수, 산점도를 여러 가지 변수들끼리 이렇게 두 개씩 엮어서 산점도를 그리는 거였죠. 히스트 함수,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고요. 바 차트 그리는 거고요. 파이 차트, 박스 플롯 이런 거 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 붙이는 것도 봤죠. 메인, 컬러, 레이블을 붙이는 거, 뭐 X, Y 범위를 정하는 거, 점의 크기, 점의 종류를 정하는 거, 점의 크기를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점만 찍을 거냐, 선을 그릴 거냐, 뭐 점과 선을 다 같이 그릴 거냐, 그 다음에 라인 타입, 그러니까 점선이냐, 실선이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번에 볼 것은 이 기본 함수를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ggplot2는요, 상당히 일관되고 직관적인 문법을 제시해서 아까 앞에서 위에서 그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래프 함수와 이제 좀 다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체계인데 좀 더 화려하고 좀 효과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패키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징으로 따지자면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레이어를 추가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일단 밑에 스케치부터 이렇게 한번 하겠죠. 그래서 이걸 레이어 1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떤 대상물을 이제 삽입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레이어 2가 이제 삽입된 거고요. 거기다 색깔까지 칠하면 이제 레이어 3가, 색깔을 칠하는 레이어 3가 포함된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자세한 건 또 그 다음 슬라이드에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ggplot2 패키지 설치하고 기본 문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패키지 설치할 때는 늘 하던 대로 install.packages에다가 ggplot2를 패키지를 깔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겠다고 라이브러리로 이제 선언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번 이 챕터에서 deploy R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좀 먼저 정리하고, 우리가 이미 지난 강의에서 배웠으니까요, 정리해서 그것을 이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기본 문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데요. 자, 아주 새롭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먼저 ggplot이라는 함수로 일단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데이터는 뭐를 쓰겠다, 어떤 데이터셋을 나는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정의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ES라고 되어 있는데, 이 AES가 뭐냐면, 원래는 영어 단어가 aesthetic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 심미적인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로 뭐 this figure is excellent from an aesthetic point of view 이렇게 얘기하면 이 그림은 심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훌륭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esthetic이라고 하는 심미적이라는 단어에서 지금 이 AES를 가져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X는 뭐 이 프레쇼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어느 칼럼이 템퍼레처라는 칼럼이 있고 프레쇼라고 하는 칼럼이 있나 보죠. 그래서 X는 요 칼럼을 X축으로 하고 이 프레쇼라는 칼럼을 Y축으로 해라. 자, 이렇게 이제 시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 데이터셋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템퍼레처라는 게 있고 여기 뭐 프레쇼라는 게 있나 보죠. 프레쇼. 그냥 숫자가 이렇게 쓰면 X축에 이걸 사용하고 Y축에 이걸 사용하니까 하나의 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점 뭐 이런 값들이 아마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뭐 그림상에 점도 찍어지겠죠.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구성된다. 한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틀만 제공한 거예요. 틀. 그러니까 무슨 데이터셋에 X축, Y축은 뭘로 하겠다. 정의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액션은 플러스라고 쓰고 여기 GEOM 이거 뭐 geometric이라고 하는 뭐 기하학적이다 뭐 이런 영어 단어에서 온 것 같아요. 그 geometry라고 한 단어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점도를 그리겠다고 하면 만약에 산점도를 그리겠다고 마음 먹으면 geom 언더바 포인트 이 함수를 쓰는 거고 이게 아니고 만약에 선 그래프를 그린다 그럼 geom 언더바 라인을 하면 될 거고 막대 그래프 그린다 geom 언더바 칼럼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뭐 아무거나 하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이 틀에 이제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부 조정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색깔을 바꾼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 레전드를 붙인다든지, 뭐 스케일, 뭐 레이블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그런 걸 볼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1, 2, 3, 이 세 단계로 구성되는 거네요. 그래서 1번 레이어가 틀을 그리는 거고요. 2번 레이어가 그래프의 종류를 선정하는 거고, 3번 레이어가 세부 조정을 하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뒤에다가 플러스 뭐 하고 또 플러스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계속 추가되어 나가겠죠. 레이어들이. 자,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틀을 정하고 그래프 종류 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 조정한다. 자,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점도 한번 그려보죠.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림 이렇게 뭐 X축, Y축이 있으면 이게 점점 뭐 이런 식의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이 산점도를 그리기 위한 데이터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deploy R을 배웠기 때문에 저 같이 한번 보시면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 안에 넣겠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 넣겠다. 그래서 뭐 df 언더바 cfm 언더바 order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름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죠. 예, 하여튼 뭔가 지금 이 안에 집어넣을 겁니다. 자, 뭘 집어넣느냐? inner join을 썼네요. 그럼 inner join을 썼으면 여기서 요까지 뭐하고 뭐를 조인하라. inner join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reservation underbar r 데이터셋과 order underbar info underbar r 데이터셋을 inner join을 하는데 그 두 개를 연결하는 키 칼럼은 reserve underbar number, reservation number를 양쪽 파일 다 갖고 있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두 개를 엮어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파이프 연산자 나오고요. 그 다음에 select 함수를 썼네요. 그래서 이제 두 파일을 합쳤으니까 칼럼이 되게 많겠죠. 자, 거기서 customer ID, reservation number, visitor count, cancel 여부, 그 다음에 order number, item ID, 메뉴죠. 그 다음 sales, 얼마만큼 팔았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만 셀렉트 했네요. 칼럼을. 그런 다음에 파이프 연산자하고 arrange 함수를 써서 먼저 customer ID 순으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reservation number 순으로 또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item ID 순으로 정렬을 해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customer ID로 정렬을 했는데 customer ID가 동일한 게 여러 번 나타나면
그 상태에서 그 다음 그 안에서의 정렬은 리저베이션 넘버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정렬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요 안에 넣은 거예요. df 언더바 cmf 언더바 order에 그거 좀 보자라고 했더니 헤드 함수 썼더니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칼럼 아까 셀렉트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arrange를 썼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커스터머 아이디가 이렇게 쭉 이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은 게 이게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뭐 리저베이션 넘버로 또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죠. 위에 거보다 밑에 거 숫자가 큽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정렬이 됐단 말이죠. 자, 우리가 요런 데이터셋을 inner join, 그 다음에 select, arrange 함수를 써가지고 deploy r로 이게 정렬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이걸 다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또 원하는 걸 여기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또 무언가를 이 안에 넣겠다고 했네요. df 언더바 sct 언더바 그래프라고 이름을 이 저자가 지었어요. 자, 그래서 뭐를 집어넣느냐? 방금 아까 우리가 df 언더바 cmf 언더바 order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파이프 연산자, 그 다음에 그룹 바이를 썼네요. 커스텀 아이디로 한번 묶어봐라. 파이프 연산자.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 해라. 서머라이즈 하면서 vst count라는 걸 새로 만들었네요. 이걸 만들고 그 안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visit count를 합계를 내가지고 요 안에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만들었네요. 커스터머겠죠. 커스터머 언더바 어마운트, 뭐 어마운트를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라는 값 자체가 이게 보면 세일즈가 지금 막 뒤에 000이 3개씩 늘 붙어 있으니까 숫자가 많아서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일단 1000으로 나누면 뭐 48000은 1000으로 나누니까 이게 쑥 없어지고 48만 되겠죠. 상대적인 크기 비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1000으로 나눈 다음에 합계를 내 가지고 이 안에 넣어라. 자, 그렇게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서머라이즈에 결국 이제 이 두 개를 만든 거네요. 그죠? 여기 이 두 개. 자, 그래서 헤드 함수 좀 보자고 했더니 여기 두 개가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먼저 그룹 바이에서 먼저 커스터머 아이디로 먼저 그룹 바이를 했기 때문에 커스터머 아이디는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커스터머가 결론은 이제 뭘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 지금 만들려고 했냐면 어느 고객이 총 비지터를 총 몇 명 데려왔고, 그러니까 합계를 냈으니까 총 몇 명 그동안 데려왔고, 그 다음에 세일즈 했던 금액을 다 합계를 내면 얼마냐? 총 이만큼 썼다.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 총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총 직원 손님들 몇 명 동반자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총 금액을 얼마 썼느냐. 그러니까 좀 중요한 고객을 가리기 위한 작업이었겠죠. 이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만들어졌구나까지 우리가 일단 도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틀부터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세부 설정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럼 틀부터 한번 그려보죠. 아까 얘기했던 ggplot하고 함수 시작하고 함수 닫고요. 그 데이터셋은 방금 제일 아까 마지막에 만들었던 그 칼럼 3개짜리 커스터머 아이디 있고 visit underbar number 동반자를 몇 명 데려왔고 그 다음에 그 커스터머가 창출한 세일즈의 어마운트가 얼마냐 그 세 가지 칼럼이 있었죠. 자, 거기에서 이 visit underbar count를 x라고 놨고요. y를 customer underbar amount를 놨습니다. 자, 요것만 이제 실행을 시키면 그냥 틀만 만들어져요. x축이 visit count고 y축은 customer amount구나 이렇게 틀만 만들었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프는 방금 여기서 요까지는 방금 위에서 그렸던 그 코드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플러스라고 쓰고 엔터를 때리면 줄바꿈이 되면서 요만큼 인덴트가 딱 생겨요. 공간이 딱 생기면서 그 밑에다가 그러니까 즉 이 지금 함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겠죠. 이렇게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geom 언더바 포인트 자 이게 이제 점 찍는
그래프란 말이죠. 산점도란 말이죠. 요거를 이제 실행시키면 요렇게 아까 그 틀에다가 이 점을 막 찍어 놓은 게 만들어지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했고 이제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뭔가 좀 세부 설정을 하자. 세 번째 레이어 세부 설정을 하자. 어떻게 했냐면 방금 요거 더하기 요거까지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좀 또 추가적인 레이어를 해야 되니까 또 플러스하고 뭔가 시키면 돼. 자, 이때는 보니까 x 리밋을 0에서 50까지, y 리밋 x 리밋을 0에서 50까지 하고 또 플러스 y 리밋을 어디서 어디까지 해라. 그러니까 세부 설정을 할 때마다 플러스 사인을 제일 뒤에 사실 요 앞에다 줘도 됩니다. 요 앞에다 줘도 되고요. 하여튼 근데 눈에 보기 편하려 그러면 제일 끝에 플러스하고 엔터 때리면 딱 줄 맞춰서 여기 딱 줄 맞춰서 앞에 오거든요. 그래야지 보기가 편하겠죠. 자,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그림이 어떻게 변할까요? x 리밋이 0에서 50까지래. 이게 지금 x축인데 0에서 50까지 요까지만 보겠다. x축은 그런 얘기고 y는 0에서 500까지니까 0에서 500이면 요까지 여기 지금 여기가 500이죠. 요까지만 요 안에 있는 것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행시켰더니 이게 50까지 500까지 해가지고 저 안에 있는 그림이 좀 확대돼 가지고 이렇게 좀 커졌네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ggplot2를 사용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직관적이죠. 틀을 그리고 그림 그리고 세부 조정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인 조정을 하는 어떤 뭐 우리가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함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색상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거기 색상 적용하면 이제 계속 세부적인 조정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색상을 적용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색상을 적용할 거냐.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여기 보니까요, 먼저 커스터머 R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니까 커스터머 R 함수가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다 캐릭터로 되어 있었던 그런 데이터셋이었네요. 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섹스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행인데 이 섹스 코드에 해당하는 게 이거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은 이 커스터머는 female 여자고, 두 번째 커스터머 요 친구는 여자고, 요 친구는 남자고, 요 친구는 또 남자고, 뭐 이렇게 성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커스터머들이 다 성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산점도 그린 것들이 각각 하나의 점들이 전부 다 커스터머 아이디 그러니까 하나의 커스터머 아이디를 가진 한 명의 고객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집어넣을 건데요. 자, 뭘 만들 거냐면, 자, inner join, 다시 inner join. 요 첫 번째 것은 앞에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그 산점도 그렸던 데이터셋이고, 요 두 번째 데이터셋은 지금 여기 왼쪽에서 보시는 그 커스터머 언더바 R. 커스터머 언더바 R에 지금 성별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요것을 inner join으로 묶으려 그래요. 그럼 첫 번째 여기 있는 데이터셋과 여기 있는 데이터셋에는 또 키가 커스터머 아이디가 같이 키로 들어있겠죠. 자, 그럼 묶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우리가 산점도를 그린 그 데이터셋에서 성별의 정보를 끌고 올라 그래요. 파이프라인 연산자하고, 자, 이번엔 셀렉트, 비지터 카운트하고, 커스터머 어마운트하고, 그 다음에 섹스 코드 요 세 개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 함수 좀 보자 그랬더니, 자, 위에 이제 새롭게 만든 것을 한번 보자 그랬더니, 자,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셀렉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게 어느 한 고객이고요. 요게 어느 한 고객, 즉 커스터머 아이디가 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딱 열거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섹스 코드가 메일, 피메일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점 하나하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제 구분이 됐으니까. 자, 색깔을 한번 적용해 보죠. 자, 다시 ggplot 함수 시작합니다. 그래서 ggplot 함수가 이제 요까지가 되는데요. 자, 어느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우리가 방금 만든 데이터셋이 요 df 언더바 sct 언더바 그래프 2였죠. 요 데이터셋이. 자, 그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자, aesthetic 옵션들을 자, x축은 뭐 하고 y축은 뭐 해라. 아까 했던 거 똑같습니다. 자, 달라진 건 이거네요. 컬러는 이라는 아규먼트를 붙이고 컬러를 구분할 기준을 뭐로 할 거냐. 섹스 코드라는 것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데이터셋에 섹스 코드가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네가 색깔을 구분을 해달라. 무슨 색깔 하라고는 시키지 않았어. 그냥 구분해달라는 얘기예요. 섹스 코드를 대상으로. 그럼 색깔 구분하라라고 하는 틀이 만들어진 거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산점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산점도에다가 예, 색깔이 점이 찍혔습니다.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섹스 코드 이제 레전드도나 이런 걸 우리가 레전드라 그러죠. 예, 어떤 구분이냐. 그래서 빨간색은 female이고 파란색은 male이고 not available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색깔을 여기 까만색으로 해놓은 것은 not available이라고 색깔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 산점도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고객들 많이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올수록 돈을 많이 썼네요. 예.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뭐 남자의 특성, 여자의 특성을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자, 이번에는 산점도 말고 이제 막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막대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보면 먼저 데이터가 준비돼야겠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른 데이터를 또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df 언더바 브랜치 언더바 세일즈 언더바 1이라는 곳에 집어넣겠다. 뭐를? 또 inner join 써가지고 reservation 언더바 r하고 order 언더바 info 언더바 r하고 그 다음에 그 키 값은 reservation number를 기준으로 한번 두 개를 엮어보겠다. 양쪽에 이제 reservation number가 있기 때문에 그래놓고 파이프라인 연산자 그 다음에 select 하라. 브랜치하고 세일즈를 셀렉트 하라. 파이프라인 연산자 그 다음에 어레인지를 하는데 브랜치 먼저 정렬을 하고 예, 오름차순으로 그 다음에 세일즈를 뒤따라서 정렬을 해라.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제 칼럼이 두 개가 생기겠죠. 브랜치라는 칼럼과 세일즈라는 칼럼으로 정렬이 된 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브랜치에서 즉 강남구에 있는 브랜치냐 뭐 마포구에 있는 브랜치냐 이게 브랜치에 따라서 세일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막 중복돼 있겠죠.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뭐 리저베이션이 뭐 100건 있으면 이미 강남구가 100개 강남구가 아마 100번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강남구 하나로 묶으려 그래요. 그다음 마포구는 마포구대로 묶으려 그러고. 자, 그러면 그룹 바이 사용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DF가 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쓰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름을 주로 사용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브랜치 언더바 세일즈 언더바 2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뭘 넣을 거냐? 방금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 놓은 요 브랜치 DF 언더바 브랜치 언더바 세일즈 언더바 1에다가 파이프 연산자 그룹 바이 브랜치로 그룹핑을 해라. 파이프 연산자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를 해라. 어떻게? 아까 했던 것처럼 세일즈를 합해 가지고 1000으로 나눠. 세일즈를 1000으로 나누고 합하는 거나 합한 다음에 1000으로 나누는 거나 다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amount라는 곳에다가 만들어 넣으라는 거지. 새롭게 하나 amount라는 서머라이즈 해서 amount라는 걸 만들어 내겠다는 거예요. 파이프 연산자 그 다음에 arrange 그 amount라는 것을 이번에는 descending order로 한번 정리해봐라. 그러니까 큰 것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작은 걸 보여달라. 그런 얘기죠. 자, 잘 따라가면 생각해보면 머릿속에 이제 이게 어떤 작업을 하게 될 건지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할 때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겠다 상상하면서 이 코드를 여러분이 이제 작성하는 거겠죠. deploy r을 사용해서. 자, 그래서 이거 좀 보자 그랬어요. df 언더바 브랜치 언더바 세일즈 언더바 2를 보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예, 지금 만들어진 건 브랜치하고 어마운트라고 하는 새로운 이 칼럼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강남, 뭐 영등포, 종로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디센딩 오더로 어마운트를 기준으로 디센딩 오더로 하라 그랬더니 어마운트 기준으로 디센딩 오더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제일 많네요, 매출이. 그 다음에 영등포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종로, 용산, 이런 순서구나. 그래서 이 밑에 더 15개나 더 이 브랜치들이 있네요. 자, 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막대 그래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막대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자, 그러면 틀을 만들어야겠죠. ggplot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 데이터는 방금 앞에서 보신 그거고, 그 다음에 aesthetic을 x축은 브랜치, y축은 amount 금액으로 하라. 더하기. 자, 그림을 그리는 걸 정해야 돼요.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 geom 언더바 바, geometry 언더바 바 차트를 그리라는 명령을 좀 했네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아규먼트가 재미있어요. 아규먼트가 이제 요걸 따라야 되는데, 괄호 열고 여기 괄호 닫고, stat라는 것을 줬고요. 그 다음에 는 identity라고 이제 뭔가 이렇게 이 아규먼트의 양식이겠죠. 요렇게 적어야지 그 숫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이제 이런 게 어렵죠. 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바 차트를 그릴 때 되면 구글링을 하든지 해서 요런 예제를 보고 따라 하는 거죠. 이걸 저도 못 외우고 사실 항상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면 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외우려고 들지 마라. 그래서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구나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자, 요까지 실행시키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브랜치가 뭐 강남, 강동 쭉, 요거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쭉 그냥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마운트의 높이를 이렇게 쭉쭉쭉쭉쭉 어마운트 숫자가 있으니까 바 차트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뭐 들쑥날쑥 하지 말고 가장 어마운트가 높은 것부터 왼쪽에서 쭉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 즉 막대 그래프의 순서를 정렬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뭔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ggplot에서 요까지인데요. 자, 어떤 데이터셋 똑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 aesthetic 이제 옵션을 지정하는데, 아까는 x는 브랜치, y는 어마운트 그렇게 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x는 브랜치, y는 어마운트, 이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y는 어마운트 그대로 두고요. x를 자 reorder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이 안에 집어넣네요. 그 다음에 리오더 하는데 뭘 리오더 하느냐, 브랜치를 리오더 해라. 자, 그런데 마이너스 AMT라고 해놓은 게 AMT 큰 순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AMT 큰 순으로 정리를 해달라. 자, 그렇게 지금 원래는 이제 작은 것부터 되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붙이면서 이제 큰 것부터 이제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새로운 것은 요 파트가 새롭네요. 지금 아까는 요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요렇게 되면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더하기 하고 나머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크기 순으로 정렬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막대 그래프의 순서를 조정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기다가 색상까지 채우고 싶어요. 색깔이 다른 걸로.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 코드는 제가 직접 R 스튜디오에서 코딩을 한 걸 이제 줄바꿈도 좀 해가지고 이제 캡처해서 붙였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기니까 보기 헷갈려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gg플ot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틀을 만들겠죠. 자, 틀을 요까지 만드는데 컴마 있을 때마다 엔터 때리면 자기가 알아서 줄바꿈해서 딱 위치를 재조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요 데이터셋 아까 그 똑같은 데이터셋이고요. 그 다음에 aesthetic은 요거는 아까 똑같죠. 자, 그런데 뭔가 여기 지금 요만큼 빈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요 aesthetic 함수의 이 괄호가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콤마, 여기 있는 콤마 다음에 엔터를 때리니까 이 앞으로 안 가고 여기로 온 거예요. 자, 여기 뭐라 써놨냐. fill은 branch, 즉 결론은 지금 새로운 건 fill은 branch라는 것을 aesthetic 안에다가 넣은 것밖에 없어요.
그죠? 필은 브랜치라는 걸 에테릭 안에 넣었더니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색깔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레전드도 보여준다. 이런 레전드. 자, 레전드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레전드를 이렇게 색깔 따라 보여준다. 그래서 뭐 이제 이쁘게 됐는데 이것도 조금 안타깝단 말이지. 이게 너무 많아서 나는 이렇게 많이 필요 없고 몇 개만 고르고 싶다. 만약에 내가 몇 개만 고르고 싶다면, 즉 일부만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달라지는 건 나머지 다 똑같고요. 제일 끝에 또 세부 조정을 위해서 더하기 쓰고 요렇게 넣은 것밖에 없네요. 자, X 리밋을 컴바인으로 묶어 가지고 강남, 영등포, 종로, 용산, 서초, 성북 하나, 둘, 셋, 넷, 다 6개만 보여달라. 자, 근데 이제 아까랑 다른 게 이 그림 자체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라고 시켰어요. GG라는 곳에다가. 그러니까 GG라는 것이 이제 그림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 그리는 것을 요 안에 집어넣어라. 어디다가? GG에다가. 자, 그래서 이제 GG 때리고 엔터 때리면 GG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렇게 그려졌죠. 예. 그래서 저기 X 리미트 컴바인 시킨 순서, 강남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로 나오니까 종로 나오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더라. 그 다음에 레전드도 이렇게 나오더라. 오케이. 자, 요까지 했는데 아직도 뭔가 좀 더 마음에 안 들어서 뜯어 고치고 싶다. 자, 어떤 거 있을까? 브랜치를 여기다 안 하고 밑에다가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그 밑에다가 하는 것을 요 범례 조정하기 요쪽에다 지금 설명을 하고요. 그거 하기 전에 방금 막대 그래프가 세로였는데 가로로 그리는 것도 가능하다. 자, 보시면 다른 거 다 똑같고요.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이제 핵심적으로는, 자, 잠깐 보시면요. 아까 GG 만드는 건 똑같죠. GG 만드는 거 다 똑같고, 뭐 지엄 언더바 바에다가 뭐 스탯은 아이덴티티 해가 요까지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이 바의 순서도 내가 또 여기서 좀 바꿨네요. 뭐 서초 먼저 하고 용산, 종로, 영등포, 강남 이 5개만 이번에는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제 바가 5개 생길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핵심적으로 다른 건 이거네. 이 GG 그림 그려 놓은 데다가 세부 조정을 여기다가 또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coordinate 언더바 flip. flip은 뒤집는다는 거니까 이 coordinate 좌표계를 이렇게 뒤집겠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GG에다 넣었네. GG. 그래서 GG 보자라고 엔터 때리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로로 되어 있던 게 가로로 누웠다는 거예요. 자, 가로로 눕고 이 순서는 서초, 용산, 종로, 영등포, 강남이잖아요. 자, 그게 서초, 용산, 종로, 영등포, 강남이라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금 그림상에는 서초, 용산, 종로, 영등포, 강남 이런 순서. 제일 위에 게 강남이고 그 다음이 영등포. 강남이 제일 많고 영등포 그 다음이고 한데 이 레전드는 보니까 강남, 서초, 영등포 즉 순서가 다르죠. 순서가 다르니까 색깔을 막 따라서 쫓아가야 되는 거야. 이건 2번째인데 이건 3번째 가고 이건 3번째인데 제일 끝에 가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요 색깔 순서대로 이 레전드도 표현되도록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자,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범례 조정하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 범례, 자, 레전드가 범례입니다. 자, 이 범례란 얘기가 레전드, 영어로는 레전드를 말하는 거고요. 자, 레전드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번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던 게 밑에 내려갔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또 세부 조정 더하기 해가지고 theme이라는 걸 썼네요. 그래서 legend position은 bottom 밑바닥에다 해라. 그 위에다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탑이라고 하겠죠. 오른쪽은 right, 왼쪽은 left. 그걸 바꾸면 이게 이 레전드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그 결과물을 다시 지지에다 넣어라. 그 다음에 지지를 좀 보자 했더니 이제 이런 그림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범례 순서, 즉 레전드의 순서를 바꿀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방금 위에서 마지막에 만든 그 지지가 여기 있겠죠. 거기에다가 더하기, 또 세부 조정합니다. scale 언더바 fill 언더바 discrete 라고 해놓고 열고 닫았네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게 이제 복잡하고 어려워지네요. 그러니까 좀 미세하게 세부 조정을 하려면 자꾸 복잡해지는데 그냥 한번 이렇구나 알면 되는 겁니다. 자, 브레이크라는 이 의미가 범례에 표현한 데이터인데, 자, 브레이크를 어떻게 하느냐. 강남, 영등포, 종로, 용산, 서초 순으로 보여달라. 그래서 지지 보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강남, 영등포, 종로, 용산, 서초 순서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 레전드에 표현되는 것들의 순서를 바꿀 때는 이렇게 여기 scale 언더바 fill 언더바 discrete라는 걸 쓰는구나. 이렇게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울 수가 없어요. 필요할 때 찾아서 참고해서 따라한다.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ggplot2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틀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세부 조정하는 것들, 자,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 마치고요. 다음 두 번째 동영상에서 ggplot2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